지금 이 영상을 잠시 멈추셔도 좋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여러분의 현관문 앞으로 한번 걸어가 보시겠어요? 문을 열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현관문 바로 위, 문틈 위쪽에 그 텅 빈 공간을 가만히 올려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고 계신 그 빈자리. 저는 오늘 그 자리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그 자리를 한 번도 제대로 올려다본 적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그 아래를 드나들면서도 정작 그 위에 무엇이 있는지, 아니 무엇이 비어 있는지 들여다본 적이 없지요.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부지런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고, 성실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저도 오랜 세월 그 말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살아오며 수많은 집과 수많은 삶을 곁에서 지켜본 끝에 저는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전부를 담지는 못한다는 것을요. 새벽같이 일어나 밤늦게까지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도 어쩐 일인지 마음의 여유가 들어차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누구보다 열심히 사셨는데 어쩐지 삶이 한자리에서 맴도는 듯한 그 답답함. 저는 그것이 결코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고 믿어왔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드나드는 그 공간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의 흐름을 조금씩 무겁게 만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게라도 닿는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현관은 어떤 모습인지 마음이 동하신다면 댓글로 조용히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잠 못 이루는 누군가가 떠오르신다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나눠주셔도 좋겠지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무거운 하루를 조금 가볍게 여는 첫자리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새벽 3시 무렵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던 밤이 여러분께도 있으셨나요?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짊어진 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들로 눈을 뜬 채 누워있던 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저 또한 그런 밤을 여러 번 지나왔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밤을 누구에게도 잘 말하지 못합니다. 낮 동안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사람들을 대하고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냅니다. 그러나 모두가 잠든 깊은 밤, 홀로 천장을 마주하는 그 시간이 되면 낮 동안 애써 눌러두었던 마음들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은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어 그저 혼자 삼키고 다시 아침을 맞으셨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저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무거움은 결코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마음을 짓누르는 그 답답함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없이 먼지처럼 조금씩 쌓이고 연기처럼 천천히 번져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마음의 숨길을 좁혀놓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큰 사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흐트러짐으로 시작되니까요. 저는 오래전 한 분을 곁에서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쉰을 훌쩍 넘기신 그분은 평생을 성실하게만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작은 식당을 꾸리며 두 아이를 길러내셨지요. 새벽이면 가장 먼저 불을 켜고 밤이면 가장 늦게 불을 끄는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편안해지지 못하면 누가 편안해지겠느냐고요. 그러나 그분의 살림살이는 좀처럼 펴지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일을 놓은 날이 단 하루도 없었는데도 마음 한구석은 늘 무겁고 허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느 날 저에게 눈가가 붉어진 채 물으셨습니다. 저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째서 제 삶이 늘 이 자리에서 맴도는 것 같을까요?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무어라 선뜻 답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위로의 말은 너무 가벼웠고 어설픈 조언은 오히려 상처가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분의 손을 가만히 잡아드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손에서 일을 놓지 않으신 그 손, 거칠고 단단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성실하게 사신 분이 어찌하여 마음 편한 날이 없으셨을까? 노력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모진 것도 아닌데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력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우리 삶에는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닐까. 그 의문이 오래도록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얼마 뒤 그분의 집에 잠시 들를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기가 흐르지 못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듯한 그런 답답함이었습니다. 마치 오래 고인물처럼 무거운 기운이 현관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무심코 현관문 위쪽을 올려다보니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고 문틀에는 오래된 먼지가 두껍게 앉아 있었습니다. 신발들은 방향 없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지요. 그제야 저는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의 무거움은 결코 노력의 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옛 어른들의 말씀을 빌리자면 어쩌면 이 집의 현관이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보살핌을 받지 못한 자리였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가장 분주하게 드나드는 자리였으면서도 가장 오래 잊혀있던 자리. 저는 그 텅 빈 문틀 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현관에서 시작된다고 옛 어른들을 믿어왔습니다. 그분들은 현관을 가리켜 기운이 드나드는 입이라 부르곤 하셨지요. 우리 몸으로 치면 숨을 쉬는 입과 코에 해당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음식과 공기가 입을 통해 몸으로 들어오듯 맑은 기운도 무거운 기운도 모두 이 하나의 문을 통해 드나든다고 여기셨습니다. 신길이 막히면 몸 전체가 무거워지는 것처럼 현관이 어지러우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마음도 서서히 가라앉는다고 옛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단순한 위신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우리가 하루 중 가장 처음 마주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등지는 자리가 바로 현관이니까요. 아침에 집을 나설 때의 마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의 마음, 그 마음이 머무는 첫 자리가 현관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현관을 늘 정갈하게 가꾸라 이르셨습니다. 아무리 살림이 빠듯해도 현관만큼은 깨끗이 닦고 신발은 가지런히 두라고요. 저는 어릴 적 그 말씀을 그저 손님 보기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뜻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 그 안에는 훨씬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가장 먼저 맞이하는 자리가 정갈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문턱을 넘는 순간 한결 가지런해진다는 것이죠. 지친 하루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어지러운 현관이 우리를 맞이하면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단정히 정돈된 현관이 우리를 맞이하면 그 작은 정갈함이 하루의 피로를 가만히 다독여 줍니다. 옛 어른들은 그것을 두고 좋은 기운이 머문다고 표현하셨겠지요. 저는 그 표현이 참으로 따뜻하다고 느낍니다.
특히 현관문 위쪽 그 비어있는 자리는 옛 어른들이 각별히 여기던 곳이었습니다. 집 전체의 기운을 위로 끌어올리고 고르게 퍼뜨리는 자리라고 믿어오셨지요. 그곳이 비어있거나 어둡거나 탁하면 맑은 기운은 제대로 머물지 못하고 무거운 기운만 가라앉는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래 지내다 보면 까닭없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흐려지고 아무리 애를 써도 좀처럼 결과가 따르지 않는 듯한 시간이 이어진다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시간을 그저 운이 나쁘다고만 여기십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바라봅니다. 그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균형이 잠시 흐트러진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리고 균형이 흐트러진 것이라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명은 바꾸기 어렵지만 공간은 오늘 당장이라도 가다듬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마음이 놓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남의 마음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붙들고 애태우다 보면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이죠. 그러나 내 손이 닿는 작은 자리 하나, 내가 매일 드나드는 현관 하나는 오늘 당장 가다듬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대한 운명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작아 보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갈 자유가 있습니다. 작은 자리를 가꾸고 작은 마음을 들이고 작은 감사를 헤아리는 그 자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것들이 모여 어느새 우리 삶의 결을 가만히 바꾸어 놓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잠시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오셨는데도 어쩐 일인지 손에 쥔 것이 자꾸만 빠져나가는 듯한 그 허전함을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어쩐지 마음의 여유가 차오르지 않던 그런 시간. 만약 그러셨다면 잠시 그 마음을 가만히 안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니니까요. 이제 저는 그 텅 빈 자리에 무엇을 올려두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비싸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처음에는 고개를 갸웃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옛 지혜는 늘 단순함 속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것이 아니라 가장 소박한 것 속에 오랜 정성이 담겨 있었지요. 옛 어른들이 현관 위에 조용히 올려두곤 하던 것은 붉은 천에 감싼 작은 소금 주머니였습니다. 굵은 소금 한 줌과 깨끗한 동전 몇 점을 굵은 천에 함께 넣어 단단히 묶은 것이지요. 그것을 현관문 위 문틀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가만히 올려두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알 수 없을 만큼 조용하게요. 그저 그 자리에 작은 마음 하나를 얹어두는 것입니다. 소금은 오래전부터 정화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묵은 것을 씻어내고 무거운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자연의 선물로 받아들여졌지요. 흐린 물 거르는 맑은 모래처럼 소금은 그 자리에 머물며 집안의 공기를 가만히 가다듬어 준다고 옛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인자는 결실과 풍요의 마음을 담은 상징이었고 붉은 빛은 예부터 생명과 활력을 뜻하는 색이었습니다. 소금이 정화의 상징이 된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에게 소금은 무척 귀한 것이었습니다. 음식을 상하지 않게 지켜주고 몸을 정갈하게 해주며 무엇보다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소금에 묵은 것을 거두어 드리고
새 것을 지켜내는 힘이 깃들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 마음이 오랜 세월을 거쳐 현관 위의 작은 주머니로 이어져 온 것입니다. 동전을 함께 넣은 까닭도 헤아려 보면 정겹습니다. 동전은 사람의 손을 거치고 또 거치며 세상을 도는 물건입니다. 한자리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지요. 옛 어른들은 그 흐름의 기운을 집안에 드리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무언가가 고이지 않고 자연스레 흐르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작은 동전 몇 접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셋이 하나로 어우러질 때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마음을 모으는 작은 자리가 됩니다. 저는 이것을 무슨 신비한 부족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소금 주머니가 저절로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가 매일 그 아래를 지날 때마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게 해주는 작은 표식입니다. 오늘도 맑은 마음으로 살아가자고 스스로에게 건네는 조용한 약속이지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정성스레 만든 것이라도 마음 없이 그저 놓아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손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주머니를 올려두기 전 현관을 정성껏 닦아보십시오. 안쪽에서 바깥을 향해 묵은 먼지를 밖으로 쓸어내듯이 천천히요. 그 닦는 행위 자체가 이미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됩니다. 저는 무언가를 닦는 일이 곧 마음을 닦는 일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걸레를 손에 쥐고 묵은 먼지를 천천히 닦아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속에 묵은 생각들도 함께 가라앉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서운함, 자신을 향한 자책,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그런 것들이 손의 움직임을 따라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저는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현관을 닦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하루를 새로 시작하는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천천히 닦으십시오. 빨리 끝내려 하기보다 그 시간 자체를 누리듯이요. 닦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그저 흘려보내시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그렇게 정돈된 자리에 작은 주머니를 올려둘 때 그 주머니는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머니를 묶으실 때 마음속으로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이 집에 드나드는 모든 마음이 맑고 편안하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고 우리 가족 사이에 따뜻함이 끊이지 않기를, 말과 마음에는 기운이 깃든다고 옛 어른들은 믿어왔습니다. 그 진심이 주머니 안에 스며들고 그 자리를 지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다시 떠오릅니다. 결국 그 주머니가 바꾸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왜 하필 이래, 그러니까 일곱 날이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정한 숫자가 아닙니다. 씨앗이 흙 속에서 며칠을 견뎌야 비로소 싹을 틔우듯 새로운 마음도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자리 잡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달라지진 않으니까요. 마음이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조급한 마음을 가장 경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언가를 바꾸려 할 때 우리는 흔히 당장 내일 아침에 결과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자연은 한 번도 그렇게 서두른 적이 없습니다. 봄이 와도 꽃은 제때를 기다려 피고 가을이 와도 열매는 제 무게가 찰 때까지 천천히 익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러합니다. 며칠을 기다려주고 조용히 정성을 들이는 그 시간을 견뎌주어야 합니다. 그럼 사흘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닷새가 지나도 마음이 여전히 무겁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변화는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씨앗이 조용히 껍질을 벗고 있듯이요. 그저 매일 같은 자리를 정성껏 가다듬으며 그 시간을 믿어주시면 됩니다. 가만히 헤아려 보면 우리 몸조차 일정한 흐름 속에서 조금씩 새로워지지 않습니까? 마음도 그러합니다. 첫 며칠은 무겁던 마음이 아주 조금씩 가벼워지고 중간 즈음에는 오래 설치던 잠이 조금 깊어지며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까닭없이 마음의 작은 여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랬지 무렵 오래 막혀있던 듯하던 마음에 비로소 작은 실마리 하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것은 무슨 마법 같은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며칠 동안 우리가 매일 현관을 지날 때마다 잠시 멈추어 마음을 가다듬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조금씩 정성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변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빛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마음이 맑아지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길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쉼을 넘기신 분에게서도 이랬진 지난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전과는 사뭇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엇이 크게 바뀌었다기보다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오래 소원했던 단골 손님이 우연히 다시 가게에 들렸고 마음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일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고요. 무엇보다 그분은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현관을 닦으며 가족의 안녕을 빌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어쩌다 이 모양이 되었나 한탄만 하셨는데 이제는 그래도 오늘 하루 무사히 시작할 수 있어 다행이다. 그런 마음이 먼저 들더라는 것이지요.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정말로 바뀐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뀐 것은 그분의 형편이 아니라 형편을 바라보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자 표정이 달라졌고 표정이 달라지자 그분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은 한결 밝아진 주인의 얼굴에 다시 발걸음을 했고 가족들은 한결 편안해진 어머니의 곁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작은 마음 하나가 잔잔한 물결처럼 번져나간 것이지요. 그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이게 정말 그 작은 주머니 덕분일까요? 저는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 주머니가 무엇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매일 그 자리를 지나며 마음을 가다듬으신 그 정성이 그동안 무겁게만 바라보던 삶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해드린 것이겠지요. 그 편안함은 처음부터 그분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무거운 마음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무언가를 약속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주머니 하나로 삶이 송두리째 바뀐다고 말씀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제가 곁에서 지켜보며 느낀 것은 우리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면 같은 하루도 전혀 다르게 흐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눈으로 바라보던 삶을 감사한 눈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삶이 무겁게 느껴지신다 해도 그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차오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름이 잠시 무거워져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은 생각보다 훨씬 작고 단순한 정성 하나로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부디
큰 것을 바라느라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가장 작은 정성일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그 텅 빈 현관이를 한번 닫고 그 위에 작은 마음 하나를 올려두는 그 순간 어쩌면 여러분의 하루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달라지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내신 여러분께 저는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한 지붕 아래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의 현관에는 늘 맑은 기운이 머물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헤아리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요. 없는 것을 세는 동안에는 늘 부족하고 조급하지만 있는 것을 세는 동안에는 마음이 가만히 따뜻해집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밥을 지어 먹었다는 것, 잠들 곳이 있다는 것, 안부를 물을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작은 것들을 가만히 헤아려 보는 밤이면 무겁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집니다. 그러니 오늘 밤만큼은 부족한 것을 세지 마시고 가진 것을 세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떤 부적보다 강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오래된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같은 어둠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누군가에게 가만히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곁에 머물러 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더 따뜻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잠자리가 부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